여러분, 1억 원짜리 외제차를 내 돈 주고 샀는데 본닛을 열어봤다는 이유로 제조사에서 조사단이 들이닥쳐 왜 허락 없이 안을 들여다봤냐며 취조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심지어 고장이 나도 내가 못 고치고 비싼 운송비를 들여 해외 본사로 보내서 그들이 고쳐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2011년 대한민국 공군이 겪었던 타이거 아이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수천억을 지불하고도 주인 대접을 못 받던 이 굴욕적인 상황이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하나 잘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조 원의 국부 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되찾아올 심장에 대한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미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나라가 왜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엔진을 직접 만들려 하는지 그 경제적 가치를 몰라 답답하셨다면, 혹은 우리나라의 방산 성장이 내 지갑과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우선 우리가 왜 이토록 엔진에 집착하는지 그 서러운 과거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11년 당시 미국 조사단은 우리 군 기술자들이 야간 침투용 탐지 장비인 타이거 아이를 무단문해왔다는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돈은 우리가 냈는데 속을 들여다볼 권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 조항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무기를 사는 건 일시불로 끝나는 쇼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운영 유지비, LCC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한 대를 30년 운용할 때 처음 구매가보다 유지비가 2, 3배 더 듭니다. 1,000억 원짜리 전투기를 사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3천억 원을 더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우리 기술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 하나 갈 때마다 미국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리기간도 그들 마음이죠. 2026년 현재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을 보면 기술 종속 국가들은 매년 GDP의 일정 부분을 기술 로열티 명목으로 상위 국가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비용으로만 수십조 원을 지불해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제적 손실이자 안보의 구멍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왜 우리 정부가 3조 3,5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엔진 개발에 쏟아붓는지 그 이면의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KF-21 보람에 120대를 양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예비분을 포함해 약 300대 가까이 됩니다. 미국 G사의 F414 엔진 한 대 가격이 약 50억에서 70억 원 사이입니다. 엔진 구매비로만 약 2조 원이 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입니다. 30년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창정비 및 부품 교체 비용은 엔진 가격의 최소 2.5배입니다. 즉 엔진 하나 때문에 약 5조 원에서 7조 원의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수출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더하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현재 KF-21에 미국산 엔진이 달려있는 한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폴란드에 팔고 싶어도 미국의 수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단 한 대도 팔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경쟁 기종을 팔기 위해 한국의 수출을 막는다면 우리는 수십조 원의 수출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실제로 FA-50 수출 과정에서도 미국은 핵심 무장 통합을 지연시키며 간접적으로 제동을 건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3.3조 원의 투자로 10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와 수십조 원의 수출 시장 주권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미호가 분석하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전 세계 엔진 시장의 양대 산맥인 미국의 GE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랑 같이 만들자, 기술 다 줄게, 수출 제약도 안 걸게 라며 달콤한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진입장벽 방어 전략입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이라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 자신들의 거대한 ATM기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월세만 받던 건물주가 세입자가 스스로 건물을 지으려 하자 급하게 월세 반값으로 깎아줄게, 대신 내 이름으로 건물 짓자라고 매달리는 꼴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의 심리는 단호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하며 고온 소재 기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터빈 입구 돈도를 1680도까지 견디는 기술, 이건 전 세계에서 대여섯 개 국가만 가진 신의 영역입니다. GE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인 건 한국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기술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미국 기술이 최고인데 굳이 고생해서 독자 개발하다가 실패하면 그 세금은 누가 책임지냐? 혹은 인도처럼 40년 걸리면 어떡하냐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립니다. 인도의 LCA 테자스 사례는 기술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명확한 로드맵 없이 외국 기술을 어설프게 섞으려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T50부터 FA50 그리고 KF21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우리는 라이센스 생산을 40년 동안 하며 엔진의 제조 문법을 이미 몸으로 익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은 단순히 현재의 수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제어 시스템과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갈 가변 사이클 엔진 기술까지 염두에 둔 호석입니다. 실패하면 어쩌냐는 걱정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술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더 정확한 현실 인식입니다. 독일을 앞지르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K방산의 현재 모습이 바로 그 답변입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주방보조였습니다. 남이 짜준 레시피대로 재료를 썰고 조리하는 건 세계 1등이었죠. 그런데 정작 비법 소스인 엔진 기술은 주방장이 꽁꽁 숨겨놓고 절대 안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차리려고 해도 주방장이 내 소스 없으면 너네 장사 못해라며 수익의 반을 떼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비법 소스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주방장이 당황해서 야, 내 소스 조금 섞어서 같이 팔자. 대신 소스 이름은 내 걸로 하고 라고 회유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소스 내 걸로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도 로열티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구력의 시대를 끝내고 기술 독립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2027년부터 시작될 3조 3,500억 원의 투자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경제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산 기술 독립에 대한 여론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중간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예산이 사감되거나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방산 수출 소식을 단순히 국뽕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올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의 경제 효과를 데이터로 이해하십시오. 셋째, 우리 엔지니어들의 집념을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타이거 아이 앞에서 눈물을 삼켰던 그 엔지니어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은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못했던 그 서러움을 잊지 맙시다.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미래, 그 심장은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뛰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위대한 반전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미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